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거래량 파악을 통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내시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고수비 책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실력을 좀 증가를 시키실 거고,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남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어떤 고수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성공적인 어떤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 중에 여기 기술적인 분석 부분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모든 기술적인 분석은 전부 후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거래량 파악을 통해서 동행적인 지표를 파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래량을 오늘 먼저 시장에서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호가창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실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은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전체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차트를 본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거래량 파악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흔히 보통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서 움직일 때는 그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시장에서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움직여 나갈 때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고, 그런데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부분의 모습이 발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시장에서 발생이 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장에 있어서 잠시만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가격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방금 전처럼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분명히 그 주식에 대해서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물량 매집이 끝나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흔히 보통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은 주식가는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흔히 대부분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주식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움직이는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누군가가 물량 매집이 끝내놓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가격을 상승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 이 부분을 좀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주식 가격이 지금 현재 고점 자리에 있는 상황이냐, 혹은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저점 자리에서 위치해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고점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고점 징후로 느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고점 자리에서 캔들 자체가 음봉 캔들을 만들거나 혹은 양봉 캔들을 만들면서 이런 위에 꼬리를 잡고 움직여 나가는 이런 모습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어떤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상승을 시켰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달라붙을 때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가격이 저점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먹기 위해서 굉장히 공포심으로 겁을 주면서 주식 가격을 아래로 급속도로 하락을 시키면서 밑에서 물량을 낚아채는 그런 모습으로 봐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가격이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그 자체는 누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거래량을 줄이면서 하한가로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가격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저점 가격에서 나타난다 하면은 누군가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그 물량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움직이는 부분들 좀 기억을 좀 잘 좀 하셔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누군가 물량을 매집을 끝내놓은 그런 상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놓고 봐서 그 가격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고점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느냐. 고점에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점 징후, 저점에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점 징후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오늘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 지금 하한가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장중에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놓고 보면은 장중에 고점 있는 자리 위쪽에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고점 있는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긴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물량을 있는 대로 좀 매도를 했다라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입니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움직이는 모습은 그리고 최근 근래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놓고 보면은 최근 근래에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가격은 지금 바닥권 근처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군가가 물량을 매수를 계속적으로 취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유사한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근래에 움직이는 모습을 놓고 보면은 주식 가격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씩 증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놓고 보더라도 LG 디스플레이의 움직임도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의 모습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그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지만 내일부터라도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종목들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증가를 시키면서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는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호가창을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놓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호가창을 캡처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캡처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카페 회원님이 땅콩소녀님이 캡처해 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방송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땅콩소녀님께 감사하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에 움직여 나갔던 부분, 기아차에 움직였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지난 5월 25일 날짜, 그러니까 아주 좀 오래된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그 기아차의 움직이는 모습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가가 11,900원 있는 자리에서 12,750원 있는 자리까지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장중에 단타를 치면서 호가창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때 당시 저희 그 회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12,000원 정도 선에서 이 기아차를 매수를 들어가서 12,650원에 매도하고 빠지는 단타를 했던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호가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아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호가창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호가창이 실질적으로 그 가장 FM으로 떨어지는 호가창입니다. 지금부터 호가창 캡처를 잡아놓은 부분을 한 5개, 6개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호가창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총 매도 잔량이 80만 주가 깔려 있고요. 총 매도 잔량이 지금 현재 80만 주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 매수 잔량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총 매수 잔량은 지금 23만 주가 지금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작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그 매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위축감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위축감을 노리면서 실질적으로 매집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놓고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호가가 제일 많이 깔려있는 자리가 12,700원 있는 자리에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12,700원을 중심으로 호가 잔량을 놓고 보면은 전형적인 역삼각형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잔량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바로 아래쪽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매수 바로 아래 호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수량을 별로 깔아놓지를 않고 있고요. 하나 건너 하나식으로 매수량을 많이 깔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다 싸게 누군가가 위에서부터 물량을 땅 때려서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 그러면은 보다 한 호가라도 더 싸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한 호가 건너뛰면서 매수 잔량을 많이 깔아놓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가의 모습이 보여질 때 이게 전형적으로 물량을 매수를 해 나가려고 하는 FM의 호가창이다. 이렇게 놓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 다음 호가창을 그 다음으로 하나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호가창을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전에 움직여 나갔던 그 부분들에서 시간이 한 단계 조금 더 지나간 상태인데요. 요 부분을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조금만 키워주시면은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위에서 역삼각형의 모양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한 호가 걸러 하나 이렇게 매수 잔량을 쌓은 쪽에 매수 잔량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매수 잔량을 집어넣는, 그래서 누군가가 위에서부터 매도를 강하게 때려낸다 손치더라도 밑에 하방은 철저히 방어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다가 요 다음에 한번 나올 텐데요.
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 다음 차트도 그 호가창을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계속 호가창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이 다음 호가창을 놓고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12,700원 있는 자리에 역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부터 서서히 12,550원에 있는 바로 밑에 호가에 매수를 진입을 시켜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12,500원, 12,550원 이 두 군데다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놓고 봐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12,600원의 매수 잔량이 지금 53,000주 매도 잔량이 지금 깔려 있고요. 12,550원에 35,000주 매수 잔량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550원 매수 잔량이 12,600원 매수 잔량보다 더 크게 움직여 나가는 순간에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호가를 하나 완전히 잡아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한 단계 또 넘어가면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 넘겼는데 하나 넘기는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자리에서 15,600원 있는 자리, 그 자리에 53,450주 매도 잔량이 깔려 있고요. 매수 잔량은 12,550원에 54,360주 매수 잔량이 깔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다가는 계속적으로 호가를 더 집어넣는, 호가를 더 늘려나가는, 매수 쪽의 호가를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총 매도 잔량과 총 매수 잔량은 역시 총 매도 잔량이 월등히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바로 12,600원에 있는 호가를 잡아서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부분에서요. 총 매도 잔량과 총 매수 잔량을 놓고 보면은 역시 역전되어 있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2,600원 있는 잔량의 물량을 방금 전에 53,000주 깔려있던 물량을 다 잡아먹고 거기에 31,000주의 매수를 깔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움직여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2,600원 있는 매수 잔량이 12,650원에 있는 매도 잔량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12,650원의 물량을 낚아채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호가창으로 일단 넘겨나가면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거기에서 세기를 받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그날 5월 25일 날짜인데 실질적으로 기아차의 종가는 12,750원의 종가 마감을 지었고요. 마지막에 물량을 잡아먹은 부분은 12,700원에 14만 주 물량 깔려있는 것까지 전부 잡아먹고 750원의 종가 마감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호가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호가창에 움직이는 모습을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총 매수 잔량과 총 매도 잔량을 놓고 봤을 때 총 매수 잔량보다 총 매도 잔량이 많을 것. 심리적으로 그 매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매도 잔량을 많이 깔아놓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럴수록 매도 잔량이 많이 깔리면 많이 깔릴수록 실질적으로 매수는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역삼각형의 총 매도 잔량을 많이 깔아놓은 부분에 있어서의 역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매수로
유입을 시키면서 그 물량까지 다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처음에 스타트 들어갈 때는 한 호가 걸러서 하나씩 계속적으로 물량을 많이 깔아놓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호가를 잡아먹고 들어갈 때는, 공격적으로 호가 잡아먹고 들어갈 때는 실질적으로 바로 밑에 호가가 바로 위에 매도 호가 깔려있는 그 부분보다 물량이 크게 움직여 나갈 때, 그때는 물량을 위에 호가를 바로 그 다음에 잡아먹고 움직여 나가는, 방금 전에 보고 계시는 12,550원의 그 물량을 12,600원에 있는 매도 잔량보다 더 많아지는 순간에 그 물량을 잡아먹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압축을 시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 매도 잔량이 총 매수 잔량보다 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매도 잔량이 매도량을 많이 깔아놓은 자리에 그 자리에서부터 역삼각형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호가를 잡아먹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더 증가하면서 그 물량을 잡아먹고 움직인다는 거. 요 세 가지만 좀 압축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실전 거래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거래소에서의 움직이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창 움직여서 호가창을 보면서 실전 거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제일 처음에 거래량을 보고 움직여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놓고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 부분은 크게 놓고 따져서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을 해나갈 수 있다. 첫 번째, 지금 주식 가격이 고점에서 움직이느냐, 고점 징후를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격이 저점에서 움직이느냐, 그 저점 징후로 느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제 예로 들어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드린 종목이 오늘 고점을 찍고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고점 징후를 느끼는 대성 파인텍,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종목을 좀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호가창을 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호가창,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래소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 총 매도 잔량이 크냐, 혹은 총 매수 잔량이 크냐. 총 매도 잔량이 크다,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기 위해서 위에다가 물량을 잔뜩 깔아놓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모습을 보일 때는 매도하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물량을 서서히 낚아채서 위쪽으로 가격을 올린다. 가격을 올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총 매도 잔량을 많이 깔아놓은 자리까지 물량을 잡아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아차 예를 들어서 12,700원에 14만 주 물량 깔려있는 부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역삼각형의 모양을 매도 잔량을 잔뜩 깔아놓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로 유입을 시키면서 물량을 잡아먹고 들어갈 때는 그 위쪽에 있는 매도 호가에 깔려있는 잔량과 매수 호가에 깔려있는 잔량, 그 하나씩만 놓고 어느 쪽이 더 크냐. 매수 쪽이 클 때 그 위에 있는 물량은 한몫에 잡아먹고 올라간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들은 흔히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 투자가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런 그 호가창 활용하는 방법입니다.